독서에서 얻는 모든 인사이트를 단 한 줄로 줄여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채널에도 종종 달리는 질문입니다. 책에서 얻은 교훈 중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하는 질문이요. 제가 독서광이라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스스로를 독서 초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 질문에는 나름 자신있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책들은 뜯어보면 모두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 얘기가 대체 뭐냐? 그건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설명드립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에 어느 날 친구들이 화이트를 보러 가자더라고요. 그게 대체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풀네임은 화이트 저주의 머시갱. 당시 네이버 평점 기준 10점 만점에 6점짜리 공포 영화였습니다. 평점 알바를 쓰는 게 당연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혹평 가득한 영화라니, 이건 좀. 이미 예약을 했다니까 말은 아꼈지만 이미 제 기대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 있었고 저는 영화관 자리에 앉는 그 순간까지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2시간 뒤 이게 웬걸? 와, 존나 재밌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공포 영화는 다시는 없을 거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년 전이었고 시간은 흘러 봐야 흘러 어제 문득 이때 생각이 나서 큰 기대를 안고 영화를 재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와, 존나 재미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10년 전의 김송과 어제의 김송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서?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로 엇갈린 평가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은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흔한 얘기죠. 실제 한 마케팅 연구에서도 기대 불일치가 영화 평가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 것처럼 적당한 기대는 용기가 되지만 과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부담과 실망을 낳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백 년간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고 생산과 지식의 총량이 급팽창하게 되었죠. 전 세계 어디서든 제 영상을 볼 수 있다니, 무인자동차가 나온다니, 로켓을 쏜다니, 와, 호모 사피엔스, 너 진짜 니값 한다? 그래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기술적 혁신 속에서 어떻게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기대를요. 우리 좀 짜는데. 우리는 상상한 걸 모두 이뤄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인간은 특별하다. 본능을 억누르는 이성을 갖췄으며 다른 동물과 격이 다르다.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며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 완벽한 존재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교실에서는 꾸준히 이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SNS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준내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서 핵도 만들고 인공생명체까지 만드는 인간님이 식욕도 성욕도 못 참겠습니까? 분노나 우울을 극복 못하겠습니까? 유튜브나 보며 할 일을 미루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는 간단한 도덕적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준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우린 늘 이 기준을 비인간적인 사람을 걸러내고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죠. 완전 쓰레기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오늘도 혼자네. 얼마나 번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우리만의 비밀로 하고 정말로 까놓고 말해봅시다. 당신은 좌충우돌, 등신 같은 짓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남을 괴롭히기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욕으로 미움도 받고 은따도 당해봤죠. 지난 인연에 질척거리기도 하고 남이 알면 끔찍한 망상을 하기도 하죠.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만한 신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남들 앞에 섰을 때는 사람 같지만 홀로 있을 때는 끊임없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변태적인 사람. 말만 들어도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거울 속에서 매일매일 비춰지는 사람입니다. 님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 두 명은 인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대에서 더 멀어지는 기분이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위대하신 인류 역사의 현자님들이 저희 둘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니까요. 아니, 오히려 인류 역사상 이렇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을 속였거나 인지 부조화가 세게 온 나르시시스트라서 스스로를 속인 거라고까지 말하죠.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책들이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전해왔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족밥이다. 좀 천박하죠? 그래도 이 표현만큼 인상 깊게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너는 족밥이다.
사실 나도 족밥.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족밥. 이라고 말했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죄다 족밥이다. 라고 말했고, 공자는 논어에서 나도 족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얼마나 완전해야 할지를 되새길 때 적어도 제가 읽은 명저들은 어떤 책이든 단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설명하려 들죠. 인간이 얼마나 족밥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족밥처럼 굴고 있는지, 넓은 우주 속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족밥인지를 수많은 표본과 연구를 앞세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님들, 인간의 유전자는 지난 10만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스마트폰만 빼서 들어도 본능에 충실하며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원시인만 남죠. 기술적 진보가 착각을 불러왔지만 결국 우리는 이기적이고 조악하고 의존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절대로 never 벗겨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낮춰라. 초등학생에겐 그 누구도 미적분 푸는 걸 기대하지 않죠. 우리가 인간에게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한 혐오와 타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진짜 개족밥이 되겠죠. 아니 저기야 기대를 낮추라뇨. 뭐 제가 한 말이 마치 인간은 모두 쪼다니까 인류애를 버려라. 는 말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로 오해가 없도록 이 뒤에 관심은 더 가져라 또 추가하도록 합죠. 자, 여러분, 인간이 족밥이라는 명제는 수많은 학문들이 증명해내온 팩트입니다. 우리도 종종 깨닫게 되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악하고 결점투성이인 인간임에도, 이기적이고 잔혹한 인간임에도 인간들은 꽤나 자주 그 본성을 억누르고 한계를 깨고 이상을 추구하려 노력합니다. 당장 수많은 예능 썸네일을 제치고 조금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처럼요. 델포이 신전에 적힌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얼마나 족밥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해내는 일을 알아라. 고요. 님들, 우리가 본성에 안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극복해내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실망감이 차오르실 때면 우리가 고작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아침에 늦잠 자려는 걸 참고 동료의 실수를 용서하고 친구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 행동들은 모두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이상을 위해 본성을 거스르고 한계를 부수어내는 위대한 행동이니까